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주로 청소년 쪽에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분인데요. 책도 제목을 보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게 맨날 엄마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라고 하는 이런 책도 쓰셨고, 어울림 토론 잠자는 교실을 깨우다 라는 책을 쓰신 우리 소장님, 이순호 소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순호입니다. 지금 이렇게 책을 막 쓰셨는데요. 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전 한 15년 정도 초, 중고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교사들, 학부모님들과 어울림 토론 또는 독서 코칭, 그다음에 꿈과 비전을 나누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토론.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제가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공부는 학교나 학원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대한민국 최초로 무인도를 탐방을 했습니다. 무인도 캠프. 그다음에 국내에서 70여 차례 다양한 국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 무인도 캠프 하니까 생각나는데 핸드폰 안 터지죠? 네, 핸드폰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지금 수많은 엄마들이 머릿속에서 우리 아이 저희 넣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 많이 하셔서 이렇게 무인도 캠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했었는지 하나씩 풀어가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나 힘든 세대를 아이들이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 우울한 아이도 많고 불안하고 막 이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어떤 주제를 좀 갖고 가면 좋을까요?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심리적 안정감. 네, 여러분 심리적 안정감 이해하시죠? 지금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 관계도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해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꿀팁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의 시대를 뷰카의 시대라고 합니다. 뷰카의 시대란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시대를 이루는 말입니다. 잠깐만요. 변덕스러운. 그 다음에 불확실한. 그 다음에 복잡한. 애매모호한. 자, 요런 것을 뷰카의 시대라고 말한다. 지금 딱 이 시대하고 딱 맞네요. 네.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의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대면 수업이 되기도 하고요. 등교를 했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긴장감과 불안도가 높아졌고요. 이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이 저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희 연구소에도 물론 그쪽 연구소도 그랬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오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게 그전에는 학습이었다면 요새는 이제 심리적 불안, 뭔가 특별히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불안해서 일을 못 하겠어요. 공부가 안 돼요. 친구를 만나도 불안해요. 이런 애들이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 문제를 좀 풀어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2021년 동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전 세계 석갑들이 오셔가지고 포럼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탠포드 대학교의 스티브 블랭크라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지켜봤더니 이분들이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변화에 적응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변화, 즉 계획성 있게. 그렇죠. 아까 그 뷰카의 시대를 전략을 가지고 변화를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좀 저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개념이 뭐냐면 피벗이라는 개념이었어요. 피벗? 피벗. 피벗. 네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인지해서 빨리 수정해야 한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아이가 집에서 물이나 우유를 쏟았어요.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조심 좀 하지. 칠칠 맞기는.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긴장도를 높이거나 당황하거나 놀라게 하는 감정을 갖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일상 사소한 거에서 아이가 불안하게 된 동기가 대부분 이렇게 부모가 혹은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이가 그런 불안 심리를 갖는다, 좀 이 얘기죠. 예, 네. 예를 들면 한국의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야단치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저희도 그렇게 자랐고요. 맞아요. 만약에 아까 그 물을 쏘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네가 정리해보렴. 아니면 도와줄게 같이 치워보자라고 한다면 아이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안함을 가지고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겨도 그걸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글쎄,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이 생각이 나요. 오래전에 어떤 유치원 원장님이 그 외국에 이렇게 교육을 갔었는데 아이가 물을 흘렸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고 괜찮아, 네가 한번 그것을 잘 닦아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교실에서 그랬으면 선생님들은 너 선생님이 거기다 놓지 말랬잖아. 그리고 누가 닦아줘요? 다 선생님이. 그 아이는 주눅들어 앉아있고.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많이 당황했다, 그런 소리가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저는 광명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광명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고3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고3이면 굉장히 긴장도가 높게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점심시간에 한 아이가 실제적으로 물을 쏟았답니다. 그런데 반 아이들 모두가 그 아이를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함께 도와서 그 물을 엎지른 장면을 다 치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그닥 친하지 않던 친구들이래요. 만약 그런 교실에서 우리 아이가 고3 수험생이 1년을 보낸다면 그 아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학습에도 좀 더 몰입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심리적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이나 혼자 있지 않은 여러 이런 학교나 혹은 학원, 이제 이런 데서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심리적 안정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다양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가고, 그러면 자,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뭐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즘에 지금 코로나 시대로서 아이들이 그 심리적 불안이 훨씬 더 업됐잖아요. 자, 그럼 이런 업된 아이들이 사회적 환경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업됐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현재 사회나 학교에서 적응도가 그럼 많이 떨어진다, 지금 이런 얘기죠. 아이들이 불안도가 높으면 긴장도가 높아지고요. 학습을 할 때 아는 것도 뇌에서 꺼내지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수능 당일날 하루 안에 12년의 모든 공부를 표현해내야 되는데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긴장도 때문에 자신이 알던 것도 실수하게 되죠. 이때 심리적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면 그것이 가정이나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편안함을 줄 수 있다면 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3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엄마도 긴장돼 있고 온 식구가 긴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불안해 있는 상태에서는 작은 거 예민해지죠. 이제 작은 걸 가지고 부모도 화를 내듯이 아이들도 작은 거에 예민해 있으니까 학습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상당히 힘들어지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을 우리가 주제를 교육화 시대,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 시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대충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줄 것인가를 우리 이순호 소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